병원년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부분이 많은데 목차를 먼저 살펴보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세운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세운의 흐름과 함께 설명을 드리고 가능하면 일간별로도 한번 대입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병호라는 간지 자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병호년의 월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주별로 십성적인 해석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구분해 놓긴 했지만 따로따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이게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일단 나눠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막 섞일 것 같아요.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가능한 목차를 정해놓은 대로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을 보는 방식이에요. 뭐 나의 사주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을 해석하는 거는 또 별개거든요. 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알아본다는 뜻인 거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운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년이 오기까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나. 뭐 뜬금없이 병호년이라는 운세가 동떨어지게 온 게 아니다 보니까 과거부터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중간에 끊기는 것도 있고 다시 시작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병호년이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운의 흐름이 되는데, 자, 지금 병오년이죠. 병오년. 자, 이 병화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여기 이민년과 을사년을 중심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민년에 인중의 병화가 있었고, 을사년에는 사중의 병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중의 병화와 사중의 병화가 뭐가 다르냐, 뭐가 달랐냐,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중에는 뭐가 있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인중 병화와 이 사중 병화가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는 건 뭐냐면 이때 생각했던 것과 이때 생각했던 게 다르다는 거죠. 이때의 사건과 을사년의 병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중의 무토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목국토를 뭐라고 그러죠? 자질이라고 하죠. 제가 지금 병화를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자질을 화생토한다. 질 개발을 위한 병화였단 말이에요. 이민년의 병화는 자질 개발을 하기 위한 병화였어. 그리고 을사년의 병화는 나의 식견이나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기 위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견문을 넓히기 위한 병화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다르죠. 같은 병화로 연결됐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 자질 개발을 더 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에 더 맞는 걸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중의 경금은 현실적 사고방식이 된단 말이에요. 현실적 사고방식. 열매가 맺힌 거잖아요. 사중의 경금은 열매가 맺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사화의 반대가 기해였죠. 해중의 간목은 뭐겠어요? 해중의 간목은 막연한 희망이었단 말이에요. 해중의 임수는 차가운 현실이죠. 해중의 무토는 차가운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되겠죠. 해석해보자면 차가운 현실 속에서 막연한 희망을 품었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또 삼천포로 빠지는데,
자, 기해에서 갑진으로 넘어오는 이 목에 관련된 얘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시기가 편하니까 사중의 경금과 이 해수의 간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중의 경금은 굉장히 현실적인 결과물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병화였다는 거죠. 식견도 넓히고 견문도 넓히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거기서 나의 위치가 어딘지 확연히 알게끔 하는, 한마디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끔 하는 그런 병화였다고 한다면 인중의 병화는 그게 아니죠. 아, 너한테 이런 자질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하는 병화였단 말이에요. 완전 다르죠. 그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드러난 거예요. 삼합으로 연결이 되고 방합으로 연결이 됐다. 이민년에 진행되다가 말았던 것들은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이건 자질과 관련된 거라서 바로 이어서 뜨기 때문에 미토를 달고 왔으니까 이 미토는 금으로 확장을 의미해요. 영역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민년의 결과는 영역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경술의 결과는 수익 실현을 하려는 거죠. 여러 상황이 있어요. 자신의 상황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정민년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가시적이어야 한다는 것, 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아, 이거구나 싶은 거.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리송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게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한 것들은 경술영화까지 간다는 거죠. 구체화되는 시기는 무신년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뭐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뭐 두 가지 선택지에 놓여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어느 한쪽을 선택하셨을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인중의 병화는 연결되는 모습으로 봤을 때 뭔가 하나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너 자질 있으니까 해봐 였다면 이 병화와 오화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년에는 타고난 자질 개발이에요. 타고난 자질 개발. 만약에 이게 진로라고 한다면 내가 그림을 뭐 좀 그림 한번 그려봐라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병오년쯤 이제 들어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토일간 같으면 이제는 자격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 예고를 들어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실기는 실기고 실기도 잘해야 되지만 뭐 학교 성적도 돼야 된다. 이 병화하고 오화하고 같이 붙어 있지만 별개의 다른 거라서 정민년의 결과 여부에 따라서 이게 계속 이어질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삼합으로 연결이 됐다는 건 실력이거든요. 실력. 아무리 자질이 있건 어떻든 간에 실력이 안 되면 나가리거든. 나가리. 방합으로 연결이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 식구면 되는 거야. 내 식구면 돼. 나랑 친하면 돼. 그게 이제 방합으로 연결된 메리트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더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성과를 만드는 게 훨씬 큰 거죠. 그리고 이민년부터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더 큰 거죠. 왜? 계묘갑진을 참고서 해왔기 때문에, 계묘갑진에 화가 빠졌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해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꾸준히 이걸 준비해 왔으면 여기서 검증을 받으면 무신에서부터는 더 성과가 클 거라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을사년 같은 경우에 을사년에 시작했던 것 같은 경우는 이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현실적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일단 이렇게 세운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행과 함께 세운행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치상으로 적어놓은 거는 제가 임의로 적어놓은 거니까 너무 의미 부여를 하시지 말고요. 모양이 이렇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 일단 수의 흐름을 보자면 19년 기해년에 8월 임신월에 물이 들어온 거죠. 들어왔다고 해서 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때 코로나도 있었고 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들도 많고, 이때 물이 터지는 바람에 한 7년 동안 고생을 했다라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수가 너무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들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서 길게는 7년이라는 긴 흐름을 이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멈춰지는 시점이 2024년 4월이죠. 갑진년 4월에 이 흐름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점이 되는데, 이때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수에 대한 정리. 이게 상황에 따라서 뭐 재고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 정리일 수도 있고, 내가 하던 일을 전환하는 계기일 수도 있고, 이때 하여튼 정리하고 수습하는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이때 확실하게 됐다기보다는 마음을 먹었다든지 수습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돌아서게 된 것, 완벽하게 벗어나게 된 것은 2025년 7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자, 수가 가지는 의미가 뭐가 될까요? 수는 저장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수는 모으는 거고 저장하는 거고, 여긴 성찰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변한 게 성찰의 의미에서 이제는 실천의 의미로 변화가 된 거죠. 밖으로 향하는 거니까 안으로 모으는 기운에서 밖으로 나가는 기운으로 변화가 됐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전에는 이렇게 안에 집 안에만 있었던 거잖아요. 집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어둠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적이고, 이럴 때 뭔가를 시작하기는 어려웠던 시점, 뭔가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했던 것들을 조금씩 이제 흘려보내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전환점이 된 것이 2021년 10월에서 이민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는데, 이게 7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게 지지에 있던 수가 천간으로 이어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대로 잡히지가 않았던 거죠.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가 안 됐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8년도에 화의 흐름이 모두 끊기게 되는데, 정확히 따지면 8년 10월이죠. 2018년 10월에 흐름이 멈추고 이렇게 약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가 2022년 이민년에 8월 이전에 반짝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죠. 이민에서 계묘로 넘어갈 때 인중의 병화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시점. 그래서 갑진년까지 이렇게 이어가다가 2024년 10월 정도 을사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화의 기운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2026년에는 정점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뭔가 밝혀내고 싶었던 게 뭔가 있었어. 근데 흐지부지 돼버렸다면, 그러니까 화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오행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입장에서는 계속 답답한 흐름이었던 거죠. 뭔가 좀 나갈만 하면은 가로막히고, 얼굴을 좀 내밀만 하면 가로막히고, 그랬던 상황에서 2024년 10월 이후부터는 힘이 강해진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화가 갖는 의미가 이런 거죠. 실천,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그전에는 생각만 하고 있다면 에너지 자체가 동적인 거니까 행동으로 보여주고, 근데 이게 너무 심하면 이게 또 충동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충동적일 수도 있고, 분열이 너무 심하다 보면 일관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건 뭐 다른 오행들과의 관계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너무 이제 명백해지는 거기 때문에 뻔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다음 토를 보자면, 이제 토가 갖는 의미는 일단 가장 먼저는 생산성이죠. 이제 무술년 이후로 생산성이 뚝 떨어진 거죠. 뭔가를 할 수 있는 토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 사주에서 인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식상이 될 수도 있고 비겁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2차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이 토라는 것 자체가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신적인 영역이라든지 유흥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러다가 이제 2024년 4월 이후로 2023년에서 그러니까 개묘년에서 갑진년 넘어가는 시점에 토의 기운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생산성도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토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볼까 뭐라도 심어볼까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냥 빈 땅을 공토로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뭐 부직갱이라도 심어봐야지. 그전에는 뭘 심어도 여기에 싹이 날까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토가 갖는 수용성 근데 이제 화가 강해지게 되면 입장에서는 분리를 잘해야 되죠. 화가 분열을 하는 거다 보니까 끊임없이 분열하고 쪼개지고 분산되다 보니까 토 입장에서는 분리를 잘해야 되죠. 화생토되는 많은 에너지들을 얼마나 소화하고 수용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토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 자 다음 목 입장에서 흐름을 보자면 19년도에 해중 간목으로 아주 작은 요만한 희망으로 품고 있었던 것들이 구체화되는 시기가 202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021년 10월 신축년 말부터 해가지고 2022년도에 구체화되기 시작해서 이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죠. 이민년, 개묘년을 지나서 갑진년에는 천간의 간목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죠. 이 목이란 기운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기운이죠. 땅에서 솟구쳐 올라온 거니까. 는 어둠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두려움을 극복한 거잖아. 어린애 같기도 하고 약해 보일 수 있지만 라는 두려움 속에서 한 발을 내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강한 게 또 있을까 싶은 처음으로 뚫고 올라오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시도. 제 아무리 막 무섭고 막 두렵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이 호기심을 못 이기는 거죠. 호기심. 그래서 갑진년에 뭔가를 해보겠다 했던 것들은 사실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왠지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라든지 동기부여가 그냥 되는 거야. 막연하지만. 그리고 목이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창의성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세상에 없던 거니까. 이때의 문제는 흐름이 완벽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를 자꾸 뒤돌아보기 때문에 전환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게 빨랐던 사람들은 시도가 빨랐을 테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 시점에서는 화의 시점으로 완벽하게 돌아섰기 때문에 목에 대해서는 계속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 목의 문제는 그거죠. 좀비화가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이건 왠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막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화학 기운이 너무 강한 병원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애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설기거든요. 설기. 목의 기운이 설기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건이 따른단 말이에요. 다른 오행들이 구비가 돼 있어야 돼. 이 호기심이 그냥 막연한 호기심에 그치느냐, 이 동기부여가 제대로 된 동기냐, 이 창의성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냐라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냐는 자기 사주에서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인간관계라면 뭐겠어요. 애인이라면 이게 재성이거나 식상이거나 뭐 관이거나 이게 뭐 애인 헤어진 것도 아니고 안 헤어진 것도 아니고 사귀는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망 것도 아니고 막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애매하다. 갑진년까지만 해도 2025년에도 강했던 이 목의 기운이 어느 순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지금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목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 금을 보자면 이제 금 입장에서는 경자 신축년에 천간에 올라서 이민년 되면서 뚝 떨어지는 거죠. 이민년 되면서부터 금 기운이 뚝 떨어졌다. 금이라는
무언가를 반복하고 결과를 내고 의지를 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이라는 건 하던 대로 그냥, 왜 금이 강한 사람들은 20, 30년 지나도 그냥 그대로 그 위치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있어요. 담금질하는 거잖아요. 반복하고 크게 변화 없이 더 이상 바꿀 게 없는 거죠. 더 이상 바꿀 게 없고 그냥 그 위치에 고정되어 있고 그런 걸 뜻하는데, 금 자체가 결과니까. 근데 이게 2022년은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냐면 목이 들어왔잖아요. 이민년 시작이 들어왔잖아. 또 금은 씨앗인데 씨앗은 목이 되는 거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라는 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금의 기운은 뚝 떨어졌고 2025, 2026 내년 같은 경우는 더 단단하게 하던지 바꾸던지.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의 여부가 중요한 거죠. 금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왜 이제 칼을 단단하게 할 때, 금을 단단하게 할 때 계속 불로 담그면 녹아버리잖아요. 근데 찬물에 담갔다가 식혔다가 빼서 두드리고 다시 열을 가했다가 다시 찬물에 넣었다가 이걸 반복하면 정말 단단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과거를 청산을 하든지 지우고 새로 쓰든지 한 단계 올라가든지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금 일간만 뜻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 사주에 있는 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게 관일 수도 있고 식상일 수도 있고 다 달라지는 거니까. 일단 금의 입장이란 게 그렇습니다. 오행의 입장과 흐름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적토마라고들 하는데 글쎄요, 적토마는 잘 모르겠고, 자 일단 뭘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오화는 활동성이죠. 병호라는 간지 자체를 놓고 보자면 지지에 있는 오화를 병화로 드러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모습이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민학교 시절에 많이 했던 이 마스게임이나 헤드섹션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화라는 개개인 하나하나의 유닛이 전체를 이루었을 때 이 모습이 이렇게 장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 마스게임, 이게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마스게임이 아니라 뭐 열병식 같은 거 있죠. 군대 검열 막 이런 사진을 올리려다가 너무 겁먹으실까봐 순화해서 올렸는데, 보는 사람은 멋있다라고 그냥 생각할지 몰라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을 많이 했겠냐 이거예요. 개개인 하나하나가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중요한 건 개인 각자가 개인으로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전체성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병화의 시점은 저 위에 있단 말이에요. 병화의 시점이란 게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 이 친구들이 다 똑같아 보이죠. 응? 가까이서 보면 다 각자 다른 사람이지만 멀리서 놓고 보면 다 똑같아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이 카드 섹션도 멀리서 보면은 그냥 붉은 악마죠. 그냥 붉은 악마. 근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막 변하잖아요. 카드를 이제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안에서는 밖이 안 보일 수가 있죠. 내부에서는 안 보일 수 있죠. 외부에서는 이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는 내 모습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뻔히 보인다. 딴에는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할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뻔히 보일 수가 있다. 이런 경우 많죠. 누구 하나 잘못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삐딱선을 타면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가 있다고요. 이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게 누구겠어요? 교관의 역할은 찌간이 강해서는 안 되고 금생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겠죠.
샤넬의 예를 들 수가 있거든요. 샤넬 같은 경우에 가방이나 백이나 그런 명품 브랜드였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를 가져다 준 품목이 향수란 말이에요. 향수. 대중화를 이끌었던 게 향수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반이 강했던 거죠. 이 중심이 강했던 거야. 그러니까 뭘 만들어도 그러니까 요즘에 왜 그 디자인을 해도 비싸게 팔리는 그런 명품 브랜드나 이런 것처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브랜드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서는 병호를 흡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병화라는 게 대중화라는 뜻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만약에 스포츠라면 뭐겠어요? 스포츠로 대입을 하자면 병화니까 어려운 스포츠가 아니겠죠. 요즘에 러닝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냥 뛰는 거야. 대중화된 거야. 근데 지지는 우아란 말이에요. 대중적인 것이긴 하지만 오타쿠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고려해 보실 문제라 이거죠. 대중성을 갖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되 대중성 있는 브랜드라고 한다면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오아라는 건 분열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산돼 있고. 그러면 선호도가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품목만 갖다 놓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브랜드의 품목을 갖다 놓는 게 낫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병호의 많은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인간관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핵심적인 내용은 맞춰주기 힘들다는 거죠. 맞춰주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맞춰주는 오행은 수란 말이에요. 이 수라는 건 어느 물병이든 밥그릇이든 담으면 담아지는 대로 모양이 변할 수 있는 게 수잖아요. 십성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지지만 오행적으로 보자면 수가 맞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 기운이 강해졌다는 건 맞춰주기가 힘들다. 못 맞춰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내 기분을 드러낸다. 사람별로 이유가 다를 수는 있겠죠. 토라면 수가 재성이니까 돈도 안 되는 거 돈도 안 되는 거 10년 20년째 월급이 동결이 됐는데 어떻게 계속 사장을 맞추냐 이거지. 이제는 못 맞춰주겠다. 재성의 논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수가 뭐 관이라면 이 남자 못 믿겠다. 언제 배신을 때릴지 모르는 관이다. 그래서 못 맞춰주겠다. 그러니까 내 감정 그냥 다 드러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기분을 드러내는 것도 상황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게 뭐 한두 해 있었던 일도 아니고 병호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아까 그래프를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들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드러내는 데는 이유가 있어.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다든지 기대할 게 없어졌다든지 뭔가를 감춘다는 것은 내 기분을 감춘다는 것은 상대의 기분을 살핀다는 것이고 상대를 맞춰주려는 그런 게 있어야 감추고 하는 거지. 자, 일단 병호의 의미가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병호년 월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